예, 금융산업의 경쟁업체는 더 이상 금융산업이 아니고 통신산업이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몇 년도 얘기입니까? 그게 26년 얘기입니다. 예,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다음날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장비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 거는 1996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G 이동전화 서비스를 CDMA 방식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자. 요 5G의 그 협회가 있는데 일본의 NTT 도코모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지만 우리 참여한 것일 뿐이지. 우리처럼 교환기부터 5G에 뭐 기지국 단말기를 개발한다 얘네들은 있다. 선도 기술을 일본이 많이 뺏겨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독도 도발이나 이런 거 세미나니까. 그거 기분 좋은 소식이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 서비스 일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신의 세계 탑이라고 얘기할 만할 정도로 통신 강국이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IT 업종도 하셨잖아요?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제하고 통신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네. 옛날에 어느 돌아가셨는데 은행 총재 은행 행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금융과 통신이 경쟁할 시절이 곧 올 거다. 네, 그래서 그분이 금융 강좌보다는 통신 강좌에 더 많이 초대돼서 금융이 통신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가 그걸 계속 강의하고 다니셨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통신 서비스를 관장하는 법은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그렇죠. 예,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헌,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 역무라는 말이 있는데 기간통신 역무란 전화, 인터넷 접속 등의 전기통신 역무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통신 산업은 유선, 무선, 회선 임대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유선 전화 사업은 다시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DJ 정부 시절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뭐 해외 이러나요? 무선으로 공짜로 뭐 인터넷 전화죠. 인터넷 전화. 네. 네. 뭐 다이얼 패드라고. 네. 무료 엄청 전화도 있었고 엄청난 네. 투자도 받았었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SNS 서비스 통해 보이스톡까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국제 전화가 이제 무료로 됐어요. 그때는 완전히 뭐 천지개벽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통신 기술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국은 또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이런 강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는지 네. 쭉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원래 이제 통신 기술하면 네. 예, 우리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전화 서비스를 개발한 후에 네. 원조 통신 강국은 미국입니다. R&D 통신 기술은 AT&T, 벨, B 통신 기술은 다 가지고 있었고 AT&T가 통신 서비스는 미국 전체를 독점을 하고 있었고 교환기 등의 통신 장비 제조 기술은 그 AT&T하고 나중에 분사가 됐습니다만 루슨트 테크놀로지가 세계 탑이었죠. 유럽에도 에릭슨이라는 통신 장비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통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통신 장비는 미국에서 루슨트 테크놀로지로부터 이제 수입해서 썼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장비 시장에 강자로 군림하게 된 거는 1996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G 이동전화 서비스를 CDMA 방식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자로 우리나라 제일 됐죠. 있습니까? 네. 그 다른 나라 네. 는 이제 GSM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네. TDMA 시분할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건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시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예. 우리 형광등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깜빡깜빡합니다. 아. 이렇게 시분할 깜빡깜빡할 때 다른 신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파수를 놓고 내가 사회자님하고 통화할 때 예. 그 다음에 스텝이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 네. 깜빡대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그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게 시분할이라고 그러고 예. CDM에는 코드 디비전, 그러니까 코드를 분할하는 겁니다. 예. 코드 분할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패킷으로 전환된 데이터가 날아갈 때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똑같은 번호들을 그 착신지에 가서는 다시 쭉 그 번호만 모아서 이제 그 들려주고 하는 이런 기술인데 세계 최초 했다는 게 참 난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소스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게 아니었죠. 네. 그건 이제 미국의 퀄컴이라고 그래서 지금 네. 우리가 엄청난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예. 요때 이제 요 퀄컴사가 CDMA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예.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참 그냥 무식한 짓을 한 건데 예.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예. 애트리하고 삼성, LG 예. 6개 이제 재벌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네. 상용화시켰죠. 야, 그게 그러면 이제 이 퀄컴도 돈 많이 벌겠네. 엄청 지금도 엄청나게 벌어갑니다. 우리 네. 우리 삼성에서 그 우리 전화, 휴대폰 하나 생산할 때마다 네. 거기 이제 칩, 통신 칩에 네. 로얄티를 엄청나게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죠. 아, 지금도 지불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 CDMA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CDMA 방식인데 CDMA 방식이 진화를 해가지고 퀄컴이 계속 이제 R&D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통신 쪽에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요 이제 퀄컴이 특허 등록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쪽이 그렇게 되는데 완전히 그냥 제주는 뭐가 부리고 이제 돈은 누가 챙긴다고. 뭐 그런데 돈은 우리가 더 벌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벌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 주요 이제 선진국, 유럽의 이제 에릭슨이나 이런데 GSM, 그러니까 TDMA 방식으로 하던 나라들은 무슨 쓸데없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예. 되게 비웃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성공했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교환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처음에 시작은 일종의 네. 1대1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네.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전화를 하면은 네. 전화선이 연결이 돼서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두 번째 방식으로는 스위칭 방식인데 네. 오픈돼 있다가 네. A, B가 연결될 때만 연결하고 평소에는 오픈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A와 C도 연결하고 B와 C도 연결해 줄 수 있게 네. 이렇게 발전했다가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얘기 나눴었던 시분할이나 네. 코드 분할은 좀 네. 코드 분할은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뭐 네. 소리를 데이터로 또는 뭐 영상을 데이터로 만들면 그걸 1과 0의 코드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그냥 물 붓듯이 쏟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물 붓듯이. 그럼 이제 상대편에 가서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드로 1, 2, 3, 4, 5, 6, 7, 8, 9로 쫙 분류돼서 나한테 들릴 것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큰 넓은 그 수로에다가 물을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면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죠. 이제 시분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분석하고 있으면 다른 거 못 들어갑니다. 내 거 하고 그 다음도 없고 그런데 다만 사람이 듣는 소리가 우리가 듣고 있는 감각은 초당 340m던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빠른 거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소리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시간적으로 분할할 거냐 또는 코드적으로 분할할 거냐. 예. 근데 이제 이 CDMA 분할은 감히 아직 디지털이 일반화되기도 전에 상상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걸 창조한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통신 기술을 도입한 그룹은 LG였습니다. LG가 먼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보다 빨랐습니다. 훨씬 빨랐습니다. 삼성은 전자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뒤 늦었죠. 1963년도에 LG전자 EMD 방식, 기계식 자동 전자 교환 시설, 그 바로 전에는 스트로자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기계, 우리 옛날에 교환되고 뭐 꼽아주는 식. 예. 이게 뭐라고요? 예, 스트로자 방식. 스트로자. 예. 그 다음에 이제 EMD 방식, 기계식 자동 교환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자동 교환기가 개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이제 KT, 애트리, 삼성, LG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세계에서 10번째로 한국형 전자 교환기, 디지털 일렉트로닉 스위칭 시스템인 TDX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그 전에는 기계식이었는데 전자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교환대가 들어가면은 통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TDX를 만들었지만서도 수출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최초로 수출한 국가가 필리핀이었나, 우리나라 수출한 국가요? 예, 처음. 예, 그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거의 뭐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통신 관련 기초 기술이 밑받침 역할을 했기 때문에 CDMA 기반의 교환기, 기지국, 단말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2세대 무선 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 탄생시킬 수 있게 된 예,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도 기술이라고 해갖고 이제 5G 개발할 때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쟁을 또 했고 뭐 며칠 동안 했잖아요. 통신을 지배하면은 국가의 신경 세포를 지배한다고 해서 엄청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또 비판도 많았어요. 그게 뭐 쇼지 않았느냐. 뭐 시끄러웠습니다. 삼성, LG. 삼성은 그냥 TDMA를 계속 주장을 했고 LG가 CDMA로 가자고 두 재벌이 싸움이 아주 그때 대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건 뭐 이제 뭐 5G로 오면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TDX 개발기, 그 개발 LG 쪽에 그때 정장호 씨라고 혹시 정장호 선배, 예, 잘 알지요.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고대 나온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회계사예요. 금호 만드는데도 일조하셨어, 그 양반이. 그분도 금호에 계셨습니까? 아니, LG에 계셨어요. 그 정장호 그때 사장님께서 베트남에 미국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통신은 이 정장호 선배님 역할로 TDX,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TDX로 도배해버렸어요. 조금 빠지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당시에 삼성은 남궁석 씨가 그분도 담당이었었고, LG는 바로 정장호 씨가 담당이었는데, 남궁석 씨가 바로 정장호 씨 바로 이 선배예요. 두 동창 간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은 CDMA가 없는데, 삼성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CDMA를 개발을 하면 수출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장관이 되셨죠. 남궁 장관이 뭐 극구 반대를 했는데, 정장호 당시 사장님이 CDMA를 채택하면 나 그만두겠다고 목숨을 걸고 덤벼가지고 정말 그만두셨어요. LG 그만두셨습니다. 그 채택한 다음에. 왜냐하면 CDMA가 국가 사업이 돼야 되는데 LG 개인 기업 사업이 되면 안 된다 해서 본인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으로 채택하게 된 동기예요. 그 아주 대단한 전쟁 예사가 있습니다. 정말 5G가 우리나라 세계 1등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뭐 옛날 우리 뭐 이렇게 다일 전화, 뭐 공중전화 뻘건 거 이런 거 조립하던 부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나라에서 20년 안 된 얘기인데 30년. 이게 무슨 세계 첨단 뭐 정말 이런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5G 서비스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통신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뭐 4차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얘기가 되고 있는 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 IoT 이런 기술들의 기반 역할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G 서비스가 없다면 네. 4차 산업혁명이고 뭐 이런 컴포넌트 기술들이 네.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기반이 되는 5G 이런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걸 뺏겼거든요. 일본은 요 5G에 그 협회가 있는데 일본의 NTT 도코모가 여기 참여를 네. 했어요. 참여는 했지만 우리 참여한 것일 뿐이지. 우리처럼 교환기부터 5G에 뭐 기지국 단말기를 개발했다. 얘네들은 꿈도 못 꿉니다. 선도 기술을 일본이 많이 뺏겨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독도 도발이나 이런 거 사양이 그거 기분 좋은 소식이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